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해서 나온 보고서를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보내는 증시 조정 시그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펠이라는 IB에서 6월 7일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10%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증시 전반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이후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이 기관은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6월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등의 AI 수혜주들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과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캐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증시도 비트코인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IB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펠에서는 여름 조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횡보장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기관은 스티펠뿐만이 아니라 다른 IB도 있었는데요. 앞서서 페어리드라는 기관에서도 미국 기술주와 비트코인 간의 엇갈린 방향성이 단기 조정을 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거냐면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보이니까 우리가 뭐 엔비디아 같은 밸류에이션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어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기관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과 이 증시 간의 이 연관성을 제시한 그런 보고서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그렇다면은 증시 조정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좀 바르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같은 보고서를 냈던 스티펠이라는 그 IB가 원래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IB라는 점을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지난 2022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정도였을 때도 이 IB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티펠은 암호화폐가 뭐 디지털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통화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의 산물로 보고 있는 그런 IB입니다. 이런 시각을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국 기술주와 상관관계를 저희가 좀 바로 좀 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로직은요, 결국은 원래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엇갈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동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하지만은 이 두 자산이 비동조화된 지는 사실 꽤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상관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던 것이 지난 2022년 5월 정도였고요. 이때는 0.8 정도로,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뜻인데 거의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그다지 동조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올 초에는 4년 만에 이 두 자산이 디커플링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조화된 지는 사실 꽤 됐다는 점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도 상관 계수가 0.1에서 0.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금 간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높아지면서 비슷한 수준을 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과연 증시 전반의 조정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원래도 엔비디아 등의 극히 일부 AI 관련주가 지금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증시 전반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랠리의 폭, 그러니까 마켓 브레스라는 이 폭이라는 부분이 좁을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은 과연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 이렇게 AI 수혜주
빅테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듯이, 그러니까 스티펠이 바라보듯이 과도한 유동성의 산물일까,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같은 보고서를 바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제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컴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라는 IB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AI와 로보틱스 관련된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275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주가 업사이드를 한 50% 정도 여전히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앨런 머스크 CEO에 대해서 성과 보상안이 승인이 됐죠.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영권을 다시 한번 또 공고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AI라든지 로보틱스 관련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EIB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올해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프트웨어와 모델 2.5,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이 결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이끌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도 어떻게 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인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관련 프로젝트, 파급력이 얼마나 될까 좀 가늠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이 AI와 그리고 로봇 사업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테슬라 봇이 있겠고요. 그리고 FSD 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테슬라죠. 여기에 더해서 도조 칩, 슈퍼컴퓨터 칩,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가시화된 것은 사실 없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으니까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봇, 이 옵티머스라고 명명이 됐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단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기술력은 충분히 좀 첨단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을 꺾는 거라고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한 27도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옵티머스도 자유도가 한 22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들과 비교를 해서 충분히 첨단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성 역시도 옵티머스가 우월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은 사실 없겠죠.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는 인간 한 명에 로봇 2명씩이 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 관련 시장의 규모가 완전 자율주행 시장, FSD 시장의 2배 정도인 2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혜를 충분히 옵티머스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향력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보다 더 고도화된 로봇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테슬라가 한다라는 점이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그랬듯이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옵티머스 사업이 대단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첫 번째, 언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테슬라는 이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연기를 수없이 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던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역시도 언제 실제로 상용화되고 또 많이 팔릴 수가 있을 것인가가 좀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당 2만 달러 정도의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이 한 1,000대 정도 그리고 2,000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가 언제 빨리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역시 남아있는 옵티머스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머스크 CEO가 의구심을 해소할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